예, 반갑습니다. 오늘 K공철학 15강입니다. 이제 60강에서 15강 왔으니까 25% 왔죠. 오늘은 완전한 열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만사형통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스토리텔링 우리가 지금 어디쯤 하고 있냐면 공부 왜 하냐, 무엇 때문에 하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1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만사형통해서 우리 뭐 하자는 얘기예요? 결국은 만사형통해 가지고 항산항심, 돈 버는 재미, 깨어있는 삶, 자발적 행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쪽에 인문학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쪽 45강까지면은 우리 기술에 대한 부분은 이쪽 46강부터 60강까지가 되겠죠. 오늘 얘기할 부분은 개념 중에서 여기 완전한 열반, 이 부분이 오늘 이제 할 얘기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25%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했을 때 전번에 우리가 기술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여기 에너지와 나름대로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에너지와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지난 강의에서 조금 말씀을 제대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나머지 부분이 전부 인문학적인 얘기가 되지만 이 부분은 중심이 돼야 되지만 이쪽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빙산의 그 밑에 갈아져 있는 부분이 이 기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릴 부분에 만사형통에 대한 키워드가 과연 뭐가 내가 만 가지 일이 뭐가 나한테 그 형통 잘 풀릴 거냐에 대한 얘기를 보면은 우리 인간이 보통 얘기하는 것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좀 풍요로웠으면 좋겠다. 또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또 내가 건강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돈 벌어서 병원에 갖다 주는 인공치료가 아닌 자연치유, 면역력에 대한 이런 부분 쪽으로 건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만사형통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되죠. 그래서 만사형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계속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다시 이제 공철학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은 대원을 품고 무심해서 한 생각 일으켜서 질문하고 영감 서비스 받아서 보답해 간다. 여기 쭉 옆에다가 저 부분을 쭉 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로 만사형통의 핵심 지렛대가 뭐냐면 이 무심입니다. 지난번에도 무심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좀 무심을 좀 깊숙하게 얘기를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이 만사형통하고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무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깊숙하게 지난번 시간에서 좀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요. 이게 무심이 무분별심이거든요. 마음은 딱 두 개예요. 마음은 분별하는 마음, 분별하지 않는 마음. 그렇죠? 그래서 분별하지 않는 마음, 무심에 대한 부분을 우선 자세는요. 그것이 눕든지 앉든지 서든지 간에 편안한 자세로 눈을 좀 감고서 심호흡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는 데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게 깜깜하게 눈을 감으면 이 보이죠?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드렸죠? 눈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그 부분이 까맣게 보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텅 빈 자리, 아까 까만 부분에 텅 빈 자리가 있지만 보게 되면요. 뚜렷하게 뭐가 보여요. 이 부분이. 자, 이 부분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뚜렷하게 뭐가 이렇게 하나가 보입니다. 여기에 뭐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보면 요 한 점으로 이 부분이 전부 다 연결이 되죠. 이렇게 한 점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텅 빈 자리가 있지만 하지만 뚜렷하게 보이는 존재가 있다. 그래서 그 존재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이 존재를 다시 또 보는 상태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들 표현을 좀 하면 보는 놈을 본다 이렇게 돼요. 자기가 뭔가를 지금 보고 있는 거. 그게 이제 명상이라는 부분으로 하고요. 이게 보는 놈을 본다. 그러면 이게 선정의 수준까지 이제 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참선의 수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체를 자기가 하고 있는 자기라는 주체를 제3자 객체, 객관화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이런 부분 쪽으로 편한 자세를 제가 하루에 한 15분 정도 하시면 제일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심하는 이유는요, 만사형통하기 위한 거예요. 모든 일이 풍요롭고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분이 영원육 삼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때는
전체, 그 아까 눈덩이에 하나의 눈송이가 가서 붙었을 경우에 이게 딱 맞는 자기한테 맞는 영감 서비스가 옵니다. 전체는 이 개체가 뭐 하는지를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맞춤식 서비스를 해준다. 그래서 이 칠판에다가 글자를 이렇게 지우고 생각을 내려놓는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름대로 이렇게 칠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써 있죠. 이 부분을 가지고 지우개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좀 지웁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내려놓는 이런 부분 쪽에 생각을 내려놓는다. 이제 이런 부분이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할 적에는 의식을 학문에다 좀 두고 입꼬리를 올리고 덕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의식을 이 마음이 하루에 5만 가지가 나오지만은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밖에 못 합니다. 마음이. 그래서 항문에다가 딱 의식을 두면요. 이 소를 갖다 소뚜레 이렇게 하고 말에다 자갈을 물리는 것처럼 딱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하거든요. 이 의식이. 그래서 입꼬리를 올리고 뿐입니다. 근데 이때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대원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소원, 내 가족, 내 새끼, 나만 잘 사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넘어서서 이 부분을 반드시 가야 되는데 이 무심과 대원이 서로들 손등과 손바닥처럼 한 세트예요. 심장이 없으면 피가 작동할 수 없고 피가 작동을 하려고 그러면 심장이 있어야 되는 이 부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멍 때리기 하고 좀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다른 점은 내가 이 부분을 내려놓고 비워서 그리고 비워가지고는 채워서 뭘 할 건데 하는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무심과 멍 때리기가 다르다. 이 뭐 할 건데에 대한 얘기가 다시 이제 적용에 대한 얘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얘기가 되죠. 그럼 무심의 기능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판단하고 소통하고 관계하고 해결하고 성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분별한 지혜로 하면 쉽고 간단하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관점 이동이 돼가지고요. 정리정돈이 딱 되니까 감사를 딱 하는 순간에 마음이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소통이 딱 이렇게 되면서 반응을 해가지고 움직이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와 파동으로 소통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빛과 에너지 문제로 얘기를 드렸고 양자역학이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 부분이 파동이라는 얘기는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뭐냐면 관계가 존재하는 것 자체로 내가 충분하네.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자체로 충분하네. 이때 감탄사가 터나죠. 와! 와우! 하고 감탄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 모든 문제는 전지전능한 영, 혼육 중에서 영의 도움을 즉시 받으면 즉시 해결이 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때는 감격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취하려고 그러면 영감을 받아가지고선요, 바로 행동해야 되죠. 제가 그래서 행동 몇 퍼센트라고 그랬죠? 99%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감을 받는 즉시 그 부분을 반드시 될 때까지 이 부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완전한 열반과 완전한 열반을 구별하면서 열반 적전을 좀 얘기를 드리면요. 열반이라는 거는 뭐냐면 지혜를 갖추는 거예요. 가슴으로 지혜를 하고 가슴으로 지혜를 갖추면서 일체의 번뇌를 해탈한 상태. 이게 관점 이동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해탈에 대한 얘기할 때 관점 이동 얘기하는 건요. 이게 오픈 마인드로 해서 패러다임 쉬프트. 관점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관점이 변화되는 걸 넘어서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경지가 그냥 정적인 개념입니다. 아직 이 부분은. 그런데 분별 이전에 바램이 없는 마음, 이게 삼독이 제거된 상태라고 그래요. 우리 크리스찬들 보면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서로들 바램이 없게끔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불교에서도 얘기하는 게 보시 남을 주는 거는 그냥 주는 거일 수 있지만 그때 그냥 바램 있고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내가 언젠가 받아야지 하는 거 하면 그건 보시밖에 안 되고요. 보시의 바람일 정도 이때가 이 부분이 바램이 없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반은 이런 상태를 열반이라고 하고요. 이제 열반 적정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대원을 품어야 돼요. 혼자서 잘 사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부분을 품고 파도, 파도가 있어도 결국은 여전히 물이죠. 파도가 있다는 얘기는 사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그것이 물인 줄 알고서 그 부분을 즐길 수 있는, 윈드서핑을 즐길 수 있는 동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부분에 애플리케이션 인텔리전스, 그리고 적용 지능화에서 애플리케이션 혁신을 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첫 장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런 얘기
첫 장에 말씀드렸죠. 결국은 혁신하는 부분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결국은 알고 행해서 같이 움직이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혁신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동적 게임 애플리케이션 이 부분인데 그래서 처음에 제 인간과 우주의 역사할 때 삼법인 사법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삼법인이 제법무와 제행무상 일체계고 그래서 제가 그걸 물리화학 생물로 이 부분을 제가 비유를 해드렸고 열반적정이 4분 이건 진짜 일체계고 고통이 일체고락 이 부분 정도 되면요. 완전한 열반 상태에 있어서 모든 부분을 아무리 어렵고 힘든 부분도 즐겁게 윈드서핑 파도를 이길 수 있는 부분으로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만사형통을 가치를 실현을 할 수 있는 부분에 풍요와 행복과 건강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무심해서 나눔을 해야 돼요. 아, 저거 언젠간 내가 되돌아오겠지 하는 것보다는 나눔을 하면 100배 이상으로 돌아옵니다. 이 옥수수는 1300개가 달린다고 그래요. 옥수수 박사님 얘기하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더 큰 나눔으로 되니까 내가 처음에 한 개를 나눴을지 모르지만 100으로 돌아오고 다시 그걸 100으로 다시 나누면 그게 1000으로 돌아오고 다시 만으로 돌아와서 이게 훨씬 더 처음에 하나보다는 커진다. 이런 부분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건요. 이미 갖추어진 내가 존재가 충만하네. 온전완전하네 하면 바램이 없어요. 그러면 자유자재, 자유인이 됩니다. 그런데 바램이 있으면요. 무슨 뭐가 생기냐면은 분별 삼독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이. 또 건강이라는 부분요. 공부해서 확실하게 믿고 바르게 알고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인간은요 좋아지게끔 돼 있어요. 면역력이. 그래서 이 부분이 믿고 신해 행징이라는 관점 입장에서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아프면 무조건 병원을 가는 나름대로 천동설 관점이라고 그랬으면은 이제는 인간의 몸을 믿고서 자연 치유할 수 있는 지동설 관점 이동 우리가 한번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볼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제가 영성혁명이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죠. 그래서 삼독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드리면, 그래. 그런 거 있어. 그런 건 머리로 확인하는 거지만, 하고서 깨닫는 부분. 이 부분 제가 30cm가 움직이는데 60년, 70년 걸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나는데 이거를 딱 요약을 하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삼독을 제거하는 부분은요. 이 제거가 프로액티브라는 말로 이 한마디로 얘기가 돼요. 액티브, 하기 전에 프로, 먼저 선행해야 된다 이런 말로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독 제거는 큰 꿈을 갖고 확신을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은 모든 살아가는 지혜의 근원이고 공덕, 복 짓고 덕을 쌓는 공덕의 어머니다. 그래서 혼자만 잘 사는 세상, 혼자서에서 다 함께 잘 사는 다잘세로 가는 이 얘기가 또 홍익인간하고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탐진치에 대한 얘기가 욕심이 있어서 5가지가 있고 지는 성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전부들 성내거든요. 이 부분이. 또 어리석음은요. 나름대로 나만 옳다고 하는 부분에서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 부분이 밟지 못하는 데서 무명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게 무지,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이게 경주마가 보게 되면 옆에를 못 보게 이렇게 자기 이렇게 가리는 그 차한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고정관념이라는 얘기는 혼이 그냥 판단하고 부정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죠? 그래서 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거. 혼으로 살아가면 경주마 차 한 대처럼 시야가 좁아요.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한다. 마음 공부. 우리는 더 높게, 더 깊게, 더 넓게 시야를 우리가 일강에서 얘기했던 왜 그렇지? 그래서 뭘 할 건데 이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공부 수준이 높아진다. 또 관점 이동을 하는 부분은 영성혁명 결국은 자기 구제, 자기 실현의 목표가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확인을 하면은 햇빛, 공기, 물, 음식, 부모, 인연, 주위 도움에 살아간다. 저는 뭐 이 부분이 99.99%가 주변 도움에 살아간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 덕분에 사는지를 분명히 알면요. 감사할 수 있는 태도, 100점 영어 100 태도가 나오죠. 그러면 그때는 고마움, 은혜가 삶의 기준이 돼요. 뭔가 기준점이, 북극성이 기준점이 있는 것처럼 기준이 있죠. 나 아닌 것으로 받은 은혜에 뭘 주지 보답행을 한다. 그래서 보답이 꼭 물건 주지, 돈 주지 이런 뿐만 아니고
그 상대방을 존중하는 알아주지, 상대방 말을 들어주는 경청, 상대방을 도와주는 협력, 보여주지, 가르쳐주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보답하는 삶,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대원의 큰 꿈이다. 이제 이거를 자기 입장에서 같이 잘 살 수 있는 분야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마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측면을 우리 항상 본근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본질이 마음은요, 변하지 않는 빛, 에너지예요. 그렇죠? 이 부분이 눈에서 빛이 나온다는 눈빛이죠. 이 에너지가 죽은 사람은 이 에너지가 안 움직여서 몸이 안 움직이죠. 그래서 이게 본래 자리라고 그래요. 원래 우리가 있던 본래 자리고 이것이 뿌리, 안 보이죠? 뿌리가 원래 나무는 있는데 눈으로 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 근데 근거는 이게 뭐냐면 인연 따라서 나타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전지전능, 불생불면, 존재충만, 온전완전한 이런 부분이 근거가 있다. 요 다음 장에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계에 대한 부분은 인연 따라서 다양하게 쓰여지는 이 활용이 있어서 이거를 잘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작용하면 그때 이제 보여요. 그 작용하면. 그래서 일단은 사용해 보면서 믿어보자. 그래서 그때는 제가 신, 해, 행, 증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그럼 일단 해보자. Just do it. 해보면서 이해하면서 믿어가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하죠. 우리가 조준하고 맞춰서 격발 파이어 쏘는 것보다는 일단 쏘면서 수정해가지고 그 크릭을 조정하는 군에서의 특등사수도 이런 부분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력 사용 속에서 아까 관점 이동, 불생불멸, 전지전능, 존재충만 영과 운이 합쳐지는 부분은 앞으로 계속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차분하게 읽어보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서 다시 웨비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